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수학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분수가 두 개의 분수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두 개의 분수가 나오고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다른 분수, 분모가 다른 분수가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계속 분모가 다른 분수들이었죠.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같게 만드는 까닭,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학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3분의 1과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분모의 크기가 같습니다. 분모의 크기가 둘이 같을 때는 이 두 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어떻게 비교했죠? 이럴 때는 분자가 큰 분수, 이런 분수가 더 큰 분수였습니다. 이렇게 피자 한 판을 세 조각으로 쪼갠 거죠. 분모가 3이라는 건. 그랬을 때 3분의 1은 여기 하나, 3분의 2는 두 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제대로 확인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였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분수가 있습니다. 3분의 2와 4분의 3이 있어요. 이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딱 봐도 분모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크기를 비교해야 되느냐? 하나는 전체를 세 조각으로 나눈 거고 하나는 전체를 네 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 조각 중에 두 개 차지하는 것과 네 조각 중에서 세 개를 차지하는 부분, 어떤 게 더 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 디딤노트에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6개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멈추세요. 자, 멈추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6개씩 만들려고 해놓고 선생님은 7개를 만들었네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과 선생님이 만든 것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들끼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분모가 같은 분수 어떤 게 있는지. 자, 3부터는 6, 9, 12, 15, 18, 21, 24로 갔고요. 얘는 8, 12, 16, 20, 24, 28, 32 이렇게 쭉 갔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니 분모가 12 똑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분모가 24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분의 8과 12분의 9가 서로 짝이 됐고요. 그리고 24분의 16과 24분의 18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애들끼리 서로 짝을 지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분모가 똑같은 경우에는 누가 큰?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분자끼리 비교해보면 되니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분수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림으로도 여러 번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분의 2가 12분의 얼마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분모 3이 어떻게 됐어요? 12가 됐죠.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럼 분모에 4를 곱하면 분자에도 얼마를 곱합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 4, 8이라고 써야 되고요. 이번에는 4분의 3이 12분의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가 12가 됐으니까 곱하기 3 해야겠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3. 3, 3은 9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도 4분의 3이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분모를 같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통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분한 이 분모를, 통분한 이 12라는 분모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공통 분모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두 분모의 곱으로 두 분모를 곱하는 거죠. 즉 8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이걸 해서 공통 분모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분의 5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8에다가는 10을 곱해줘야겠죠. 자, 분모에다가 10을 곱했으니 분자에다가 또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8 곱하기 10은 80분의 50이 될 거고요. 10분의 7은 10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8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똑같이 80이 나올 거니까. 그럼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분모에 8을 곱했으니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8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8 곱하면 80분의 56. 그래서 10분의 7이 더 크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4, 5. 4와 5는 1 말고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2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최소 공배수가 40이 나오게 되겠네요. 4, 2, 8, 8 곱하기 5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8분의 5는 만들면 8이 4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자, 하기 힘들면 얘를 일단 40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각각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 8, 5, 40.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자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분모를 얼마를 곱했는지를 보고 똑같이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5를 곱하면 25가 되고요. 반대로 10분의 7. 자,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10분의 7을 이렇게 쓰고 곱할 거예요. 얼마를? 분모가 40이 되도록. 그러면 10이 40이 됐으니까 얼마를 곱하는 겁니까? 4를 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모에 4를 곱했으니 분자에다가도 얼마? 4를 곱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8.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0분의 7이 당연히 크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분모의 곱으로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하는 것이 편한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 통분하는 방법을 나만의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고요.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 잘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안녕.